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코스피입니다. 간밤에 뉴욕의 반도체 분위기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요. 호르무즈 재개방 소식과 함께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함께 오르면서 코스피를 위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6%대,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보다 좋은 탄력 보이면서 현재 12%대 강세 보이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반도체 그리고 부품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넓게 퍼지면서 오늘 반도체 훈풍을 다시 한번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코스피의 매수 사이드카가 왔는데 지금은 약간은 탄력이 그때에 비해 둔화되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였는데 오늘도 연속성 보이면서 지금 이 시간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에서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외국인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7,000포인트를 도달한 이후에는 횡보장세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봐야 할까 그리고 변동성을 조금 주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봐야 할까라는 고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훈풍이 다시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가벼운 종목들도 이제 함께 가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채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21% 상승한 6,626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어제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장중 등락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1% 상승하면서 79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8월 들어서는 이렇게 계속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808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2,798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 홀로 6,59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376억 원, 그리고 기관은 726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3,072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6.4% 오른 167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소식에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흐름이 우리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여기에 월가 금융회사들이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기업 분석을 잇따라 게시한 점도 주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 최소 6개의 금융회사가 SK하이닉스 ADR의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견조한 주문과 또 고급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등을 근거로 SK하이닉스가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대한광통신입니다. 현재 대한광통신이 16.7% 상승하면서 11,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 핵심 인프라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광통신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 3일 팔란티어가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93%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또 미국의 비중국 공급망 강화 정책이 이어질 경우에 국내 광통신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와 최대 3억 6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ALT-B4를 활용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독점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은 파트너사는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서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계약 체결일은 2026년 8월 4일이고 계약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판매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알테오젠은 이 ALT-B4가 적용된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로열티 수익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테오젠 현재 3.75% 상승한 2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우리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대응 전략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채원이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속에서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서 어떻게 투자 이어가야 할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연속성 있게 그래도 올라주는데 어제는 코스닥 중심으로 올랐다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함께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은, 오랜만에 좀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뭐 어제도 좀 좋았지만 오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이렇게 두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올라가는 모습을 목도한 것이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오늘 시장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찾자면 어제에서 그 해답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그 다음에 코스피가 다시 간다. 이런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3거래 연속 코스닥이 어제 올랐잖아요.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요즘에 같이 가는 모습을 사실 보기 어려워요. 코스피가 계속 올라올 때 코스닥은 계속 빠졌던 종목이었고 그 지수였고,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날은 코스닥이 좀 저조했고요. 코스닥이 올라가는 날은 코스피가 좀 저조했는데 오늘은 좀 괜찮게 두 개가 같이 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 일단은 어저께 미국발이죠. 어제 미국발로 이제 AI 훈풍이 또 다시 불었어요. 어떤 마이크론이라든 뭐 엔비디아든 다 좀 많이 상승을 올라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투탑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어제 미국발로 인해서 훈풍을 충분히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공유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어서 근데 또 생각보다 코스닥들이 소부장주랑 올라오고 제약바이오 좀 섹터가 좀 여러 섹터에서 같이 올라와 주면서 힘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은 참 예전보다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AI 관련 밸류체인이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가고 있는 시기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성장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기간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 코스닥은 더 올라가야겠죠. 그것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상승세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는 사실 7,00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른다는 게 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올라야 이상적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사실 이게 매수 사이드카가 오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고점 대비 레벨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코스피가 뭐 예전처럼 막 8,500포인트까지 간다고는 지금 당장은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7,000포인트를 빠르게 어떻게 회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를 보면 121선 아직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코스피가 1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상승으로 좀 돌아서려면 장기 추세선이 121선 위로 좀 올라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려면 7,000포인트를 좀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더 반등이 나와주기는 돼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20만 원 후반대
SK하이닉스는 한 19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 그 지수에 힘이 맞춰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도 7천 선까지 올라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빨리 어떻게 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향방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러고 그걸 또 보려면 우리가 8월 26일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있죠.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가면 그 이후에 7,000포인트를 넘어서고 7,500 사이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 다시 또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모양의 차트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로 V자 반등 형태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올라가더라도 뭐 W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좀 횡보를 좀 하다가 장세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7,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식의 지수를 볼 때 7,000포인트를 상단으로 잡고 그 안에서 좀 투자를 샀다 팔았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대형주 위주로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뭐 네. 7,000 만약에 밴드를 본다고 치면 저는 좀 높이 보면 7,000이고 7,000.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6,800, 6,800. 6,800에서 6,300 요 라인에서 조금 저는 놀지 않을까.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여기서 좀 코스피 지수가 장대 양봉으로 쭉 끌어가면서 7,000포인트를 빨리 찍어버리면 네. 그러면 또 다시 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험으로 인해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조금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7,000포인트와 그 하단에 어떻게 시장들이 굴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ETF가 나오면서 한참 동안 코스닥이 전혀 코스피가 힘을 쓸 때 힘을 못 쓴 채로 계속 있다가 지금 이제 사실 시동 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코스피가 가야 코스닥도 가는데 이게 테마로 이렇게 어쨌든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러다 말겠지. 뭐 그러다 쉽사리 뭔가 매수하기는 좀 심리적 위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코스닥의 이런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어제도 좋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여타 다른 종목들의 연속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밴드를 좀 잡고 가야 할지 아니면 그간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방을 높여서 좀 코스닥 투자를 시작해도 될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저는 네. 일단은 코스닥을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많이 줘서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2025년이죠. 2025년 2025년 요또 한 9월쯤부터가 좀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9월쯤에 상승이 나오죠. 지금 그 라인이랑 비슷해요. 보시면 그죠? 그래서 상단에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여기가 사실은 어떤 저항선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걸 어저께 좀 단박에 좀 오늘 뚫어버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으로서는 밴드로 본다고 치면 코스닥은 지금 850선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850선 안착이 가장 중요한데 이 850선이 오르기 위해서는 물론 반도체 소부장들의 실적이 이끌어주는 것도 맞지만 알테오전 같은 오늘 같은 제약바이오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좀 올라와 줘야 되고 지금 최근에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지한 파트가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그래도 로봇은 조금씩 지금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가 또 한번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이제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이슈랑 또 로봇 이슈. 로봇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로봇과 2차 전지의 어떤 믹스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좀 나와 준다면 빠르게 코스닥은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코스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지수라서 걱정은 하시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코스닥은 우리나라 개인들 시장이에요. 개인들 시장인데 작년 11월부터 계속 보시면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에도 이미 좀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다 눈치채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도 이제 코스닥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고 사실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좀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지 못한 종목들을 빠르게 잘라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이 너무 좀 지지분해지는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이런 걸 좀 빠르게 정리가 된다면 코스닥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850선, 900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다시 900선, 850선 되면 수급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850선, 오늘 어느 정도 저항선을 좀 뚫었으니 850선까지 좀 순항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그 대형 종목이 간다는 어제 작은 종목들이 갔다면 오늘 대형 종목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기가 좀 눈에 띄거든요. 삼성전자보다도 굉장히 큰 탄력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간 못 갔던 것에 대한 뭐 울분을 토하듯 연일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유리기판 쪽도 오늘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의 자리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연속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사실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 레벨은 굉장히 탄력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그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삼성전기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장비주인데, 그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결국 FCPGA라는 고부가 가치 장비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나왔고, 그죠?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3분기 실적에서도 또 얼마만큼의 컨센서스가 나와줘야 중요합니다. 삼성전기가 저희 이제 주식 공부방에서도 참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좀 단가를 126에 가져갔었어요. 126이 이때 가져갔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죄송했던 부분이 제가 2차 매수가가 원래 93이었어요. 2차 매수가가 93이었습니다. 2차 매수가를 딱 정해놓은 거였어요. 정해놓은 거. 예전 전략 시나리오가. 하지만 93에 밀렸죠. 쭉 내려가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하락의 폭이 빠르니 조금 더 낮췄어요. 2차 매수가를 순간적으로 하루 전날. 근데 그 다음 올라와 버리네요. 그래서 제가 방에다가 사과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죄송한 거니까. 왜냐 안 그랬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 텐데. 뭐 지금도 수익권이긴 합니다. 지금 오늘 윗꼬리 달기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초반에 프리장에서도 좀 달려주면서 삼성전기가 나와줬는데 일단은 AI 서버 관련 기판 쪽에 대한 어떤 FCPGA에 대한 계속적인 수주와 그 다음에 MLCC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삼성전기에 가장 독보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삼성전기에 지금 레포트의 매수 평단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235만 원이에요. 예. 평균가가. 235만 원과 지금 괴리감이 상당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정도의 괴리감이 있다고 보면 저는 보수적으로 한 30% 덜 보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죠? 한 60만 원 더 빠질 거예요. 70만 원. 그러면 저는 일단은 170만 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120선 이미 터치하고 올라섰고 지금 오늘도 11선, 21선인가요? 21선 안착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삼성전기가 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더 빠르게 예전 주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전만큼 그렇게 뭐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삼성전기도 좋게 보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어떠세요? 한미반도체나 이제 이런 종목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이제 TC 본더. 예. 그죠?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많은 이슈가 많아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가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나올 텐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실 TCB 본더, 그러니까 패키징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웨이퍼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면 그걸 쌓는 패키징 그걸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조정이 과하다라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또 저희 공부방에서는 어제 또 공략을 한 종목이었어요. 물론 조금의 수익권이긴 하지만 지금 차트 보시면 아직까지는 하향세예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당장 상승의 초입이라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조정이 좀 심했고 그리고 실적이 곧 나오거든요. 실적까지는 지켜보면서 지금 매수가를 가져간다면 실적 이후에 좀 방향성이 나오죠. 그때 만약에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나쁘다 하면 빨리 털어버리는 거고 그래도 너무 좋다, 잘 나왔네, 가이던스가 더 좋아, 3분기 실적 더 잘 나온다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더 튀고 원래의 포지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빠르게 20만 원 중반대 25, 27만 5천 원까지는 한 번쯤 120선 근처겠죠? 이쪽에 한번 저항을 찍으러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120선까지. 27만 4천 원이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아마 120선 찍고 나면 다시 또 눌림목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져가시거나 만약에 나중에 놓치신 분들은 눌림목에서 한번 더 보시면 좋겠다.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하락폭이 컸으니 전저점이겠죠. 전저점이 아마 여기가 되면 14만 8,800원. 예, 14만 8,800원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에서 나는 그냥 손절을 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한미반도체도 크게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구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27만 원까지 업사이드 열려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전저점인 약 15만 원대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소부장도 탄력을 찾고 있는 가운데 같은 결이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우리의 히든 종목이셨죠 어제? 네, 맞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오늘 흐름 어떤가요? 이수페타시스가 예. 네, 오늘 5%대 좋네요. 네. 좋습니다. 뭐 오늘 장이 좋으니까 좋은 거겠죠. 제가 뭐 종목을 잘 골랐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스페타시스가 어저께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일단은 지금 딱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21선 부분까지 딱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지금 61선까지는 갭이 좀 크거든요. 괴리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단박에 메꿀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지금점에서 좀 추가적으로 계속 횡보는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5일선이 만약에 11선에서 밑에서 받쳐주면 이격이 좁혀지면서 붙거든요, 라인이. 붙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렴을 받고 변동성을 보여줄 텐데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가 좀 폭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한 15% 라인 정도까지 크게 급상승을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당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것들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좀 지금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실적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결국 해외 미란 같은 어떤 매크로가 좀 부분도 결국에는 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대응을 하면서 가면 이스페타시스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도 가져온 종목이고 일단은 좋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어제 우리 히든 종목이었는데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다. 앞으로 업사이드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AS로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AS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장중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대해서 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부방 송대섭 전문가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종목들 추가적인 AS 전략 그리고 장중 시황까지 모두 편안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시장 속에서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맥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ADR이 어젯밤 뉴욕 월가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 8% 이상 또 오르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일제히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좀 불리시하게 보더라도 목표가 $330 최고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매수 그리고 비중 확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뭐 목표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해줄 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굉장히 반도체 쪽도 좋았어요. 뭐 이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 SK 하이닉스 지금 사실 우리 그 본주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반토막이거든요. 네. 이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7,000포인트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 전만큼의 탄력을 가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라면 상단을 어디까지 보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도 있겠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본주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신의 평단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예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방송 오는데 올라왔던 글이 오늘이 매수가인데 방금 올라왔었어요. 매수가인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비중이 50%셨어요. 아이고, 예. 비중이 50%, 그러니까 오늘이 매수가라고 하셨으니까 매수가 정도 왔으니까 네, 네. 복귀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비중 50%? 셉니다.
지금 예전에는 현금 비중을 만약에 한 20%에서 25% 가져간다 치면 반도체 투탑 정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참 장 좋을 때는 30, 35%까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35, 40. 하지만 이제 한번 크게 올라왔고 크게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 비중을 계속 가져가셔서 나중에 또 이런 급락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50% 이상이신 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매수가 회복이 된다고 치면 조금씩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게 맞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무조건 분할 매수. 만약에 내가 한 20% 넣고 싶다. 그럼 7%씩 3번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 되면 손절은 또 감안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가 저평가 구간인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 미국의 ADR이 상장이 됐잖아요. 이 상장이 됐다는 건 사실은 메리트가 되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대표적이겠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이유로 저평가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SK하이닉스를 서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SK하이닉스의 가치가 결국 마이크론의 가치랑 부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의 PER을 보면 선행 PER이 마이크론이 한 11배 정도 되고요. 11배 정도 되고 SK하이닉스가 한 6배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증권 레포트가 막 430만 원 나왔던 이유가 이 괴리의 차이였는데 제가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바로 뭐 10배까지 간다는 건 어렵고 그전에 한 중단이면 한 7배, 8배 정도까지 보면 200만 원 중반까지 다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전 보고 가야 되냐? 하지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외적인 매크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일단 만약에 내가 SK하이닉스를 좀 목표로 하신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한 190만 원 후반대 이 정도만 좀 목표를 보시고 들어가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0만 원 후반대에 오면 한번 1차 정도 수익을 걷어 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가고 만약에 이번에 가져갔는데 또 밀린다. 그러면 빠르게 좀 손절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전략상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모든 그 주관사였어요. SK하이닉스, ADR 주관사였는데 지금 평당을 계속 매수가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면 SK하이닉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괴리 그 프리미엄 차이, 요 차이들이 조금씩 맞춰진다면 SK하이닉스 주가도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190만 원대란 말이에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신규 접근도 괜찮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비중이 높다면 지금 포트에서 비중을 한 20% 정도로 만약에 본전이라면 좀 줄여놔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차트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이제 완전 121선 찍고 올라와서 이제 그죠? 11선 딱 올라오는 선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뭐 2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가져간다고 치면 160에서 150선 라인으로 계속 횡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저점인 뭐 한 120만 원 부근까지 내려가 버리면 사실 좀 답이 없죠. 지금 잡으신 분들은. 그래서 손절을 그때 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좀 계속 잡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좀 폭을 넓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만 원, 100만 원씩, 뭐 10만 원, 20만 원씩이 아니라 폭을 한 20만 원, 30만 원씩. 160이면 다음 구간이 140, 또 120. 이 정도 구간으로 남아서 생각한다고 비중을 가져가시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결국에 심리 싸움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지금 라인도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도 이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AI가 순환매가 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밸류 체인들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우리가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은 그래도 190만 원 후반대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150만 원 선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들 그때는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돌아 나오는 시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전략, 바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송대섭 전문가님의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전략들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돼요.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호르무즈 합의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인데 국제 유가가 어제 5% WTI 기준으로 선물 기준으로 5% 정도 급락했고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 뉴욕 시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어쨌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뉴스에서도 보면은 트럼프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 유가가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이것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사실 그 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할지 아이디어는 좋거든요. 어쨌든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해외 선물할 때 제 주종이 오일이었어요. 오일이 제 주종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나스닥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네. 많은 해외 선물 전문가들이 나스닥으로 가요. 하지만 예전에는 금이랑 이제 오일이 가장 짱이었거든요. 짱이라니요, 전문가님. 네. 최고였습니다. 네. 네, 과거형이지만. 자, 네. 그래서 이제 오일은 저는 얼마 전에도 꽤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일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떨어진다 베팅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지금 저희 방에 이제 공부방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WTI 원유 선물 인버스 H인데요. 저희 매수가가 2,055원이에요. 2,055원. 저희가 예전에 1,988원에 한번 넣어서 2,400원에 2,300원에 한번 다 팔았거든요. 구간이 이제 여기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 저희가 한번 팔았고 이 구간에 사서 이 구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왜 원유 선물이 중요하냐면 원유라는 거는 결국에는 많은 것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모든 제품들이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원유가라는 것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리면 결국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미국은 금리를 만지작거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술주의 나스닥 같은 것들은 계속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도 계속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은 풀어야 할 해결책인 게 만약에 트럼프가 이란한테 호르무즈를 주잖아요. 그러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는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건 트럼프는 그래 호르무즈 준 놈 이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호르무즈 준 나쁜 놈이 되니까 호르무즈 지금 트럼프는 급해요.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빨리 급해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란은 이걸 또 이미 재미를 본 거야. 계속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개방은 어렵더라도 완전 개방을 한다면 미국과의 어떤 협정에 대해서 조금의 수수료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로도 충분히 원유는 많이 좀 생산이 되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왜 원유가의 하락에 저는 베팅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얼마 전에 UAE가 탈퇴했어요. 오펙을 탈퇴했습니다. 왜 탈퇴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공부방에 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다 이미 저희 공부방에는 제가 다 이거 공부를 다 했어요. 강의를. 왜 저는 그래서 오일가를 어디까지 봤냐면 일단은 62불까지 보고 있어요. 61불까지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전쟁이 완전 끝난다. 그러면 결국 점유율 싸움 때문에 UAE는 지금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라크도 뭐 다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뭐가 필요해요? 오일 머니가 필요하거든요.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일이 어느 정도는 하방의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서 베팅을 한 거고 물론 트럼프 때문에 베팅을 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선에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유가 값이 안정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G 화학이 있겠죠? LG 화학. 아하, 예. LG 화학을 보시면 일단 LG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주예요. 화학주. 엄청 밀렸어요. 근데 제가 LG 화학을 예전에 방송에 한번 토픽을 가져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얘네가 청산 가치보다
청산 가치보다 회사의 청산 가치가 이 시총보다 훨씬 높아요. PBR이 거의 0.5배입니다. 그만큼 LG화학이 화학 말고도 다른 쪽, 뭐 2차 전지론도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나프타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원유가에도 들어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원유가 올라오면서 좀 떴죠? 약간의 개상승을 떴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유가가 하락이 될수록 화학 관련주들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이 되면 전체적인 시장은 환희로 갈 거고요. 또 그 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화학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화학주는 사실 개인들이 엄청 선호하는 섹터는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너무나 지난하고 어려운 세월을 오래 겪은 쪽이어서 이제 좀 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원유를 생각하면 뭐 항공주나 당장의 그렇죠.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정유주나 이런 그렇죠. 것들 많이 보시는데 그쪽에서도 또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대한항공이나 뭐 대한항공이죠. 괜찮을까요? 대한항공은 저희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네. 아야, 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많네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려요.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흑백 주식에서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예, 흑백 주식부터 시작해서 톡톡한 주식방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박스 경제TV 만약에 대한항공이 3만 원 넘어가면 네, 제 탓입니다. 네. 자, 대한항공을 전 좋게 보는 이유는요. 물론 원유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항공유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죠. 우리가 유리 활중유라는 걸 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다행히 좀 싸게 샀어요. 하지만 친구가 다음 달에 샀는데 비싸게 주더라고요. 그만큼 유리 활중유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름, 원유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항공주인데 대한항공은 사실은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하나가 반도체를 뭘로 배송하죠, 여러분? 배로 배송하잖아요. 그죠? 비행기로도 배송을 해요. 요즘 급하거든요, 미국은. 미국 이런 데는 엄청 급해요.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화물 쪽, 여객도 물론 좋지만 화물 쪽이 또 수요가 엄청 좋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와의 합병이 있죠. 이게 연말에 이제 결국에 출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연말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로서 통합이 되는 건데 이때도 반사이익이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왜 합병을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엄청 커지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면 다른 타 경쟁사들이 자기네가 어떤 점유율을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합병이 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한항공인 제가 그때까지 항상 목표가는 뭐냐면 35,000원이 최종 목표가지만 일단 지금 보수적으로 3만 원을 좀 목표가로 보고 있다라는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미 저희 방에서는 추가 매수를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공부방으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자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WTI 가격을 어떻게 앞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지 원자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계속해서 수익을 끌고 갈 것이냐 궁금하시다면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투자 아이디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제는 이쪽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2분기 사상 최고치 실적을 발표하면서 29% 뛰기도 했고요. 또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긴 해요. 근데 또 AMD가 시간에서 지금 가이던스 실망에 따라서 8%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AMD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미미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이쪽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AI에 대한 투자 거품이다 아니다 계속 논란은 일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상향에 대해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AI가 버블론이 끝이 난 건가, 그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AI는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설명도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피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AI 딱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인류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뭐 제3의 물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죠? 엘빈 토플러.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었고요. 인터넷의 발전이 있었고 좀 너무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거와 또 스마트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AI예요. 결국에는 AI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게 아닌 시대를 선도해 갈 수밖에 없는 분야가 되고 있고 그거를 미국의 빅테크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잉여 현금을 AI의 캐펙스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거품론이 뭐였냐면 결국은 수요가 어떤 수익으로 창출이 되고 있느냐인데 이것도 이번에 어느 정도 또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사이클이 돈 거죠. AI가 어떤 선반영으로 쭉 올라갔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릴레이팅이 된 거예요. 릴레이팅, 재평가가 되는 거겠죠. 디레이팅이 아니에요. 뭐 저하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얘네들이 선반영이 되었는데 그 선반영이 정말로 실적으로 조금씩 나와주고 있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뭐가 또 생기죠? 기대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이제는 예전엔 선반영의 기대감이었지만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주간이 끝나고 결국에는 이제 9월, 10월 달부터는 계속적으로 또 다른 분기가 나오겠지만 이때는 이제 결국은 성장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성장성. 이 성장성이 지금 예상하는 거는 결국엔 AI가 반도체 수요로 봤을 때는 27년, 28년까지는 거의 뭐 쇼티지가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후의 장세는 이제 내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AI가 충분히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테마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바라봤을 때 AI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큰 물결을 그럼요.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에 뭐 어쨌든 뭐 투자가 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은 계속 물결을 타고 가봐야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시점이냐도 궁금해요, 사실. 네,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가 봤을 때는 많이 조정을 줬잖아요. 조정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건 사이클이 돕니다. 사이클이 도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AI 훈풍이 이렇게 다시 불어올 때 어느 정도는 타야 된다. 하지만 예전같이 완전 코스피가 막 8,000포인트, 9,000포인트까지 쭉 계속 상승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는 계속 급락 뭐 약간 변동성이라는 거죠. 이제 예전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6,000포인트, 막 7,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장세가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5%와 지금의 5%는 다르다는 거.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지금도 저는 봤을 때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고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급 하락으로 가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하락을 보진 않았거든요. 계속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라. 분명히 다시 AI는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올 거고 그 훈풍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좀 넣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좀 7,000포인트까지 올라가려면 결국 AI 힘을 더 받아야 되겠고 지금도 그 AI에 대한 힘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시점이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산업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아이디어세요?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죠?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너무 이제 몰빵하기보다는 이제 좀 눈을 돌려서 ETF, 상장지수 펀드 쪽을 봤으면 좋겠어요. 상장지수 펀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인데요. 이제 HBM 반도체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라요. 해외 주식인 샌디스크라든지 그런 이런 것들도 다 시게이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종목에 좀 담기보다는 ETF가 뭐예요? 그 투자 주머니잖아요. 여러 가지 주식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한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ETF 같은 것에다가 조금씩 어떻게 가요?
분할로. 우리 ETF라는 거는 사실은 옛날에 펀드였잖아요. 은행에서 들었던 펀드. 이거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씩 분할로서 가져가면 저는 충분히 ETF가 훨씬 더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ETF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방송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생각들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공부방에서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오늘 시장 속에서 이런 힌트들을 찾았다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 볼지에 대한 생각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자, 오늘은 로봇입니다. 예. 굉장히 네. 예. 네. 재미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더 잘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더 잘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만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 예, 종목은 어떤? 네, 일단은 오늘 해둔 종목 일단 로봇 종목이고요. 이게 사실은 로봇 종목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 회사는 자동차 전장 사업입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 하면 이미 아실 거고, 저는 이 종목으로 이미 저희 무료방에서는 종목에서 꽤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고요. 다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한 3거래일 연속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이 회사는 로봇 액추에이터예요.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수요는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이게 뭐냐면, 이 로봇 액추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회사에 가지고 있는 조향장치예요. 조향장치. 이 조향장치가 결국 로봇 액추에이터와의 관계성이 있고 이것이 큰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이제 로봇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업체, 미국 빅 고객사들한테 하고 있고, 그리고 안보법 규제에 대해서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중국산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거 써야 돼요? 우리나라 거 써주면 되죠. 우리나라 거. 미국 이런 거 뭐 기술도 없어요. 다음, 본업은 자동차지만 자동차 사실 이번에 실적 나왔거든요. 실적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어디일까요? 인도, 북유럽, 유럽, 인도, 중국에서 이 회사의 지금 자동차 조향장치가 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쪽에서 빅 전기차 고객사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신들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또 새로운 플러스인 이 로봇까지도 사업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자, 보시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공부방에서도 계속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저는 이미 이때 언제요? 이제 크게 떴었죠. 이때 한번 먹었어요. 이때 한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정받고 왔는데 결국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다시 로봇 지금 최근에 2차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도 로봇주가 좀 중심을 받고 있잖아요. 로봇 섹터로서 많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8월달에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V3를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또 이제 실망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V3에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협력사의 리스트가 공개가 된다면 이 회사 제품이 있었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뭐 했었죠? 휴머노이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또 8월달, 9월달이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또 그거에 맞춰서 로봇주가 좀 테마를 받게 되면 이 종목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실적도 좋지만 로봇 싸움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갈 때, 반도체가 쉬어갈 때 로봇 쪽에서 계속 연일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히든 종목 이야기 해주셨어요.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이 종목명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전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장도 박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